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영상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멋진 차를 가지고 왔어요. 시장에서 최고의 차 중 하나입니다. 진짜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2023년형 신형 혼다 시빅 타입 R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체 리뷰,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기술 사양, 소재 품질, 공간 등 다양한 부분을 모두 다룰 예정입니다. 물론 시승기는 별도의 영상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 신형 혼다 시빅 타입 R, 이 도로에서 어떻게 주행하는지 보고 싶으시다면 다른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아마 이미 채널에 올라와 있을 거예요. 만약 아직 채널에 없다면 며칠 후 다시 확인하시거나 시승기 영상이 올라올 때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자, 여러분, 계속하기 전에 이 차를 보고 싶거나 시승해 보고 싶거나 구매를 원하신다면 스위스 근처에 계시다면 베른에 있는 블루니얼 게레이지를 확인해 보세요.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 차를 구매하거나 직접 보고 싶으시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친절한 분들입니다. 이제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기술적인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량의 출력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아마 아시겠지만 이 차량은 이전 타입 R과 동일한 2리터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고 있지만 몇 가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기술적인 부분에 깊이 들어가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몇 가지가 개선되었습니다. 영상에서 그리고 시승 영상에서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신형 차량은 이전 버전보다 10마력, 즉 CPS가 더 높아져서 총 329마력을 갖게 됩니다. 이제 차량의 가격을 말씀드리자면 적어도 여기 스위스에서는 약 58, 0프랑 정도입니다. 미국 달러로 환산한 가격도 추가로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에는 몇 가지 옵션이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메탈릭 컬러를 선택하면 추가로 950프랑을 더 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를 보시면 카본 패키지를 원하신다면 595프랑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실내에 적용되는 라이트 패키지, 즉 앰비언트 라이트를 원하신다면 395프랑을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트렁크에 적용되는 카고 패키지를 선택하실 경우에는 155프랑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5년 프리미엄 서비스를 원하신다면 추가로 이 400프랑을 내셔야 하고 2년 보증 연장 옵션은 895프랑입니다. 이 부분은 일종의 추가 옵션인데 만약 보증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고 싶으시다면 이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기술적인 데이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대부분에게 더 중요할 테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은 2리터 가솔린 엔진과 직렬 4기통, 329마력, 420Nm의 토크를 갖추고 있어 이전 버전보다 약간 더 강력합니다. 제로 100은 5.4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275km입니다. 예상 연비는 8.3L입니다. 이 CO2 배출량은 187g입니다. 회전 반경은 12.1m입니다. 또한 지상고는 이전 혼다 시빅 타입 R보다 8mm 낮은 10.9cm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연료 탱크 용량은 47L입니다. 시트를 완전히 접으면 약 211L의 적재 공간이 나옵니다. 차량의 무게는 429kg입니다.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마 제가 뭔가를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그렇듯 결론을 내릴 거예요. 이게 바로 키입니다. 그러니까 이 키는 일반 혼다 시빅과 동일한 키입니다. 이 키로 할 수 있는 것은 차량을 잠그거나 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차량은 자동으로도 잠기고 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에서 멀어지면 자동으로 잠기고 차량에 가까이 다가가면 문이 자동으로 열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 손을 대면 작동하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정말 훌륭하게 작동합니다. 정말 간단하고 이 키리스 엔트리 기능은 차량에서 정말 잘 작동합니다. 트렁크에 관해서는 이 버튼을 누를 수 있지만 보시다시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 리프트 게이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편안함보다는 스포티함에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어쨌든 이건 키로 하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엔진을 켜고 라이트도 켰으니 외관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외관 디자인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은 시동이 켜져 있고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컴포트 모드나 에코 모드에 있는 상태입니다. 엔진 소리도 꽤 조용한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정말 인상적이었던 점은 에코 모드와 스포츠 모드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외관 디자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 차는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 버전의 혼다 시빅도 정말 좋아하지만 이 시빅 타입 I의 외관은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이전 버전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성숙해졌고 훨씬 더 멋져 보입니다. 이제는 훨씬 더 일반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이전 버전이 약간 너무 스포티했다면 이번 모델은 정말 완벽합니다. 정말 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차는 일반 버전보다 약 8mm 더 낮게 설계되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 더 넓어졌고 전반적으로 차에 몇 가지 요소를 추가해서 훨씬 더 멋지게 보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새로운 시빅 타입 R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전 버전보다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제 생각에는 훨씬 더 멋져졌고 솔직히 제 차고에 이런 차가 한 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부분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세요. 또한 이 라인들과 뒷부분으로 이어지는 방식, 공기 역학적인 디자인까지 정말 환상적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차입니다. 여기 위 지붕에는 멋진 조합이 있어요. 저는 이 흰색과 유광검정의 조합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멋져 보이고 또 검정색 휠도 있죠. 이게 바로 완벽한 조합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차를 산다면 분명히 이 색상 조합으로 선택할 거예요. 라디오 안테나도 검정색이에요. 여기 위에는 선팅된 창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붕 사실은 뒤쪽에 있는 이 스포일러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스포일러 디자인에 대해 불평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디자인한 이유는 나중에 차 안에 들어가면 보여드릴 텐데 거울을 통해 뒤를 볼 수 있도록 설계한 거예요. 이전 버전에서는 거울에 이 스포일러가 보였어요. 하지만 이번 버전에서는 스포일러가 보이지 않아서 뒤쪽 시야가 완벽하게 확보됩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제 관점에서는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여기 옆면에는 유광 플라스틱이 사용됐어요. 이게 요즘 트렌드인데 창문 사이에도 유광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유광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 사이의 전환을 한번 보세요.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졌어요. 정말 많은 노력을 들인 게 느껴집니다. 네, 그게 확실히 보여요. 모든 게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고 그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유광 플라스틱이 여기까지 이어지고 이 부분에도 유광이 적용되어 있어요. 아래쪽에는 무광 블랙이 사용됐습니다. 여기 왼쪽에는 연료 탱크가 있는데 즉 운전석 쪽에 있습니다. 이건 적어도 저한테는 좋은 점이에요. 그리고 창문 틴팅이 정말 예쁘게 잘 되어 있는 것도 마음에 들어요. 정말 훌륭한 조합입니다. 또한 손잡이도 멋져요. 도어의 품질도 일반 버전처럼 정말 훌륭합니다. 거울을 차체에 달아놨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 각도에서 시야가 더 좋아집니다. 또한 블랙 미러 캡, 방향지시 등 LED 라이트도 있습니다. 정말 멋져요.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창문 큰 앞유리도 인상적이에요. 여기에는 빛과 비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고 차량의 교통속도 제한과 표지판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카메라도 있습니다. 네, 정말 멋집니다. 이제 재미있는 부분으로 가볼게요. 제 생각에 앞부분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멋지게 보입니다. 모든 선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어요. 이제 보닛 위에는 멋진 블랙 요소가 추가되어 있는데 실제로 공기 흡입구가 있어서 공기가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차량 주변의 공기 흐름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모델은 일반 혼다 시빅과 비교했을 때 일반 혼다 시빅에는 여기 안개등이 달려 있거든요. 맞죠? 하지만 이 모델에는 양쪽에 이런 공기 흡입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 디자인도 약간 달라졌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멋져요. 정말 스포티합니다. 이렇게 디자인한 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또한 이 차량에는 4개의 주차 센서와 하단에 유광 플라스틱이 적용되어 있고 여기에는 차량의 스포티함을 상징하는 거대한 그릴이 있습니다. 정말 멋져요. 그리고 위쪽에도 그릴이 있습니다. 혼다 로고가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타입 R이라는 글씨도 있습니다. 유광 플라스틱 그릴이 정말 멋지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라이트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점도 마음에 들어요. 여기 아래쪽에 유광 부분과 함께 라이트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라이트와 디자인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여기에는 헤드램프, LED 방향 지시등, 주간 주행등, 그리고 LED 라이트가 있습니다. 라이트가 정말 멋지고 밤에도 아주 유용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이 라이트가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네요. 제 생각에 전면부는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어쨌든 옆면으로 가보면 이 부분이 조금 더 넓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에서 차가 더 넓어졌어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뒤쪽도 약간 더 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 요소를 다시 추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공기 흐름을 개선하고 디자인과 스포티한 느낌도 더해줍니다. 글로시 플라스틱으로 된 사이드 스커트가 정말 멋지고, 여기서도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네요. 정말 멋져 보여요. 정말로 이 부분과 휠이 어우러져서 제 생각엔 정말 환상적으로 보입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네요. 그냥 완벽해요. 휠은 여기 18인치 휠에 겨울용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를 교체했어요. 원래는 19인치 휠이 기본이지만 지금은 겨울용으로 이미 교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들도 꽤 멋져 보여요. 원래 휠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멋집니다. 그래서 만약 이 차를 구매해서 겨울용 타이어로 교체하고 싶다면 이 18인치 휠도 정말 멋지고 차에 충분히 잘 어울리며 아주 스포티해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원래 휠이 조금 더 크고 좀 더 멋져 보이긴 하지만 이 휠도 정말 멋집니다. 브렘보 브레이크와 브레이크 캘리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사피스톤이 들어가 있고 통풍 브레이크 디스크가 적용되어 있으며, 뒤쪽에도 빨간색 브레이크 캘리퍼와 일반 브레이크 디스크가 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은 이 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 뒷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LED 안개등과 테일라이트에 LED 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방향 지시등은 일반 할로겐 램프이고 후진등도 할로겐 램프입니다. 정말 멋져 보여요. 제가 이 차에서 유일하게 바꾸고 싶은 점이 있다면 뒷부분에 LED를 추가하는 것일 거예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범퍼를 한번 보세요. 뒷부분 디자인을 보세요. 정말 미쳤을 정도로 멋집니다. 정말 예쁘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저는 외관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멋지게 보입니다. 여기에는 시빅이 있는데 검은색 계열이고, 여기에는 빨간색 RE 들어간 타입 RE 있습니다. 여기에는 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번호판에는 LED 조명이 들어가 있고, 다시 한번 빨간색 혼다 로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를 보면 이 선들과 날카로운 엣지들을 보세요. 모든 게 정말 멋져 보입니다. 여기에는 멋진 요소가 있는데 검은색의 유광 마감이 되어 있어요. 뒤쪽에는 주차 센서가 4개 있습니다. 아래쪽 유광 플라스틱 부분에는 에어 디퓨저가 있고 정말 멋진 배기 파이프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기 파이프를 새롭게 디자인해서 가운데는 크고 양쪽은 작게 만든 점이 마음에 들어요. 이전 버전보다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진짜 멋져 보여요. 정말 쿨해요. 정말 멋집니다. 이 차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혼다 정말 잘했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눈에 띄는 디자인이에요. 여러분께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기에 진짜 에어 인테이크가 있고 배기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근처 어딘가로 공기가 들어가겠죠. 아니면 아닐까요? 어디였죠? 아닌 것 같네요. 아닌가? 아니면 혹시 아니요, 여기는 진짜가 아니에요. 이건 에어 인테이크가 아니라 그냥 디자인을 위한 거예요. 저는 이게 에어 인테이크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알겠어요? 어쨌든 정말 이 차를 운전해보고 싶어서 기대돼요. 시승기를 꼭 확인해보세요, 여러분. 외관은 이제 끝났어요. 엔진룸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엔진을 보여드릴게요. 오, 문소리가 정말 좋네요. 이거 한 손으로 할 수 있을지 볼게요. 여기가 어디죠? 앞쪽은 수동 리프트게이트인데 이 보닛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서 좀 더 가볍게 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정말 좋은 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2리터 가솔린 엔진입니다. 놀라운 디자인이네요. 여기까지도 디자인이 돼 있고 꽤 멋져 보입니다. 여기에 빨간색 디자인도 추가했고 이쪽에는 일종의 카본 파이버 효과도 있습니다. 타입 R 로고도 있네요. 정말 아름다운 배열입니다. 이게 다예요. 와이퍼 액은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도 좀 특별해 보이고 엔진이 정말 멋져 보여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컴포트 모드라서 꽤 조용합니다.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영상을 진행하면서 또 시승을 하거나 운전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이 차는 매우 스포티한 차량이면서도 도심에서 일상적으로 조용하게 탈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이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저는 그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건 정말 훌륭한 점이고 저는 혼다와 이 시빅 타입 R에서 정말 높이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트렁크를 열어볼게요. 수동 리프트 게이트입니다. 트렁크에서 느껴지는 점은 품질이 정말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어보세요. 트렁크를 닫을 때 들리는 소리만 들어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품질이 좋습니다. 아마도 트렁크 품질로는 역대 최고 수준 중 하나일 거예요. 트렁크는 정말 크고 아마 제 다른 일반 혼다 시빅 리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트렁크의 클램프와 홀더를 새롭게 디자인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보통은 이 부분에 있었는데 이걸 변경하면서 입구가 훨씬 더 넓고 보기 좋게 만들 수 있었어요. 이걸 얼마나 멋지게 다시 디자인했는지 그리고 차체에 얼마나 잘 통합했는지 한번 보세요. 정말 멋지네요. 다시 한번 훌륭한 작업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 트렁크 도어가 복합 소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훨씬 더 가볍기 때문에 차량 전체 무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이것도 정말 좋은 점이에요. 여기서도 품질이 아주 좋습니다. 이제 위쪽에 손잡이도 있습니다. 입구가 정말 넓은 것도 보이시죠? 그리고 트렁크 보호 커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걸 빼거나 옆으로 옮기는 게 정말 쉽고 트렁크 아래에 따로 보관할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어 트렁크 아래에는 삼각대나 다양한 수리 키트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입구 쪽에는 플라스틱 마감이 되어 있어요. 여기 깊이가 거의 15에서 20cm 정도 돼서 짐을 넣을 공간이 정말 많아요. 모서리마다 고리가 있고 전체적으로 정말 넓은 트렁크입니다. 여기에는 일반 전구 조명이 달려 있어요. 이게 바로 트렁크입니다. 이게 바로 공간이에요. 시트를 접으려면 60-40 비율로 접어야 합니다.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앞으로 밀기만 하면 되고 거의 보여드릴게요. 여기 바닥이 거의 평평해집니다. 이거 보세요. 정말 큽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고도 남아요. 멋진 스포츠카일 뿐만 아니라 정말 놀라운 해치백이기도 하죠. 해치백이야말로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 생각에도 현재 저는 테슬라 모델 3를 타고 있지만 이런 해치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건 엄청나게 유용하죠. 여기에는 정말 많은 물건을 실을 수 있습니다. 이 각도에서 다시 보면 정말 큽니다. 입구도 정말 큽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제 옆쪽으로 가볼게요. 여기 옆면도 입구가 비교적 크고 이 각도에서도 공간을 볼 수 있어요. 저 뒤쪽도 보이고 여기 아래쪽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품질이 정말 좋아요. 여기 전환 부분도 정말 훌륭하네요. 저는 이 품질이 마음에 들고 또 다리 공간 아래쪽에 짐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남아있다는 점도 좋아요. 그리고 변속기 터널도 다른 차들에서 보던 것만큼 크지 않네요.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정말 실용적이기도 해요. 이 차는 실용성과 스포티함, 기술적인 요소, 편안함, 안전기능까지 정말 잘 조합된 차량이에요. 정말 놀라운 차예요. 저는 이 차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제 아무튼 모든 걸 다시 제자리에 두고 차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한 장으로 된 큰 창문이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즉 창문을 내리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내려가요. 여기서 멈추고 다시 올릴 때도 정말 빠르고 간단해요. 여기 도어 윗부분에는 플라스틱이 있고 디자인도 멋지며 무광 플라스틱이 사용됐어요. 그리고 이 스위스 스타일의 알칸타라 소재가 있는데 음질이 정말 뛰어나요. 저는 여기에 빨간 스티치가 들어간 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창문 버튼과 손잡이도 고급스럽게 느껴져요. 작은 스피커 하나, 여기에는 수납 공간도 있고 아래쪽에는 다시 큰 스피커가 있어요.
차에 들어가는 입구는 아까 보셨듯이 꽤 넓고 이 각도에서 보면 더 잘 보입니다. 차 내부는 상당히 넓은 편이지만 뒷좌석은 2명, 전체적으로 4명을 위해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에는 앉을 수 없고 안전벨트도 없어요. 이제 드디어 일반 자동차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해요. 여기 아래쪽에 빨간색 바닥이 있는데 이 카펫을 빨간색으로 넣어준 게 정말 마음에 들고 이런 작은 차별점이 좋네요. 또한 앞좌석 뒤에는 이런 스포티한 앞좌석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타이프 R이라는 글씨도 있어요. 그리고 이 시트들은 스위스식 알칸타라 소재로 만들어져 있는데 정말 품질이 좋아요. 정말 마음에 들고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가죽보다 훨씬 낫습니다. 마침내 뭔가 다른 점이 생겼네요. 그리고 이 빨간색 안전벨트가 달려있는 것도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도요. 여기에는 팔걸이가 없습니다. 이 점은 참고해야 하지만 대신 여기 컵홀더 2개를 추가해놔서 가운데 공간은 없어요. 하지만 아이스어픽스는 있습니다. 여기 뒷좌석에 어린이용 카시트 2개를 문제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이제 드디어 차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밖에 있으니까 너무 춥네요, 여러분. 그리고 이 소리 좀 들어보세요. 와, 문 퀄리티가 정말 훌륭해요. 저는 이 문 퀄리티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잠깐 불 끄고 한번 더 해볼게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 소리 들어보세요. 정말 좋아요. 퀄리티가 정말 훌륭해요. 문과 트렁크의 품질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좋아요. 정말로 이건 정말로 혼다는 놀라운 차를 만듭니다. 손잡이 고리도 있고요. 천장 마감도 괜찮아요. 정말 좋아요. 여기 공간도 그렇고 무엇보다 시야가 정말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여기 이제 작은 창문이 하나 있고 이쪽에는 한 판으로 된 큰 창문이 있어서 시야가 꽤 좋아요. 저는 키가 173cm인데 머리 공간이 손가락 정도 남아요. 왜냐하면 이걸 좀 스포티하게 디자인했거든요. 여기 머리 위 공간이 좀 적긴 하지만 저한테는 딱 완벽해요. 아마 키가 아주 큰 분들은 약간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머리 공간이 완벽해요. 이제 다리 쪽은 공간이 아주 넉넉합니다. 이곳 좀 보세요. 공간이 충분히 남고 이게 제 운전 자세인데 무릎 공간도 넉넉해서 다리를 앞으로 쭉 뻗을 수 있어요. 완벽 그 이상입니다. 여기서 무릎이 약간 더 높게 위치하긴 해요. 전기차처럼요. 하지만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느껴지지 않고 시트의 품질도 정말 좋아요. 가운데는 딱 중간인데 여기에는 앉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센터 터널도 그렇게 크지 않고 한 10cm 정도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송풍구나 다른 것도 없어요. 이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는 위쪽에 실내를 비춰주는 LED 조명이 여전히 있고 여기서 대시보드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대시보드는 사실 일반 혼다 시빅과 꽤 비슷해요. 스티어링 휠은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변속 레버도 있는데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이제 앞쪽으로 가보죠. 거기에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좋아요. 이제 앞으로 가봅시다. 여기 앞쪽에는 한 장으로 된 큰 창문이 있습니다. 이 점이 마음에 들어요. 실내에서 시야가 얼마나 좋은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멋집니다. 이제 앞쪽 문은 약간 다르고 더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어요. 위쪽에는 부드러운 소재, 일종의 가죽 손잡이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같은 플라스틱이 있지만 빨간색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아름답네요. 그리고 여기에도 같은 스웨이드 소재가 사용되어 있는데 품질이 아주 좋습니다. 알칸타라 같은 느낌이고 그 다음에는 창문 버튼이 있습니다. 전동식 미러 조절, 미러 폴딩, 도어 잠금 및 해제, 그리고 창문 잠금 기능도 있습니다. 수납 공간도 있는데 도어 쪽에 꽤 큰 수납 공간이 있고 그 아래에는 스피커가 있습니다. 입구가 정말 큽니다. 정말로 아주 넓은 입구예요. 이 각도에서 봐도 시트가 정말 멋집니다. 정말로 시트가 아주 멋지고 정말 독특해 보여요. 다른 시트들과 확실히 차별화되고 이 아름답고 부드러운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측면 지지대도 있습니다. 시트가 밝은 색상이에요. 스포티한 주행에 완벽하고 저도 전에 이 차를 운전해 봤는데 몸을 정말 잘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커브를 돌거나 가속을 하든 어떻게 운전하든 몸을 완벽하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타이파 로고가 새겨져 있어요. 정말 고급스러운 품질입니다. 저는 이 시트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수동으로 조절하는 시트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수동으로 조절하는 시트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 시트에는 열선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즉 열선 시트는 아닙니다. 기억이 안 나네요. 확인해 봐야겠지만 아마 열선 시트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카펫도 마음에 들어요. 여기 보세요. 카펫에도 크롬으로 타이프 R이 새겨져 있습니다. 알루미늄 페달도 있어요. 정말 멋진 페달입니다. 저는 이 페달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안전 기능을 위한 버튼들도 있습니다. 주차 센서, 트랙션 컨트롤, 그리고 라이트 위치 조절 버튼이 있어요. 여기에는 새롭고 아름다운 송풍구가 있습니다. 정말 멋진 디자인이고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이에요. 저는 이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여기 위쪽부터 대시보드 전체에 부드러운 소재가 사용됐어요. 드디어 차 안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밖이 너무 추워서요. 다시 한번 도어의 품질도 정말 훌륭하고 환상적입니다. 창문 주변의 시야도 완벽 그 자체예요. 조금 뒤로 가볼게요. 여기 보세요. 완벽한 시야입니다. 정말로 창문 시야가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이드 미러에서도 시야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서리 쪽 사각지대도 잘 보이고 시야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앞유리도 디자인이 정말 멋지게 되어 있어요. 앞유리가 그렇게 많이 기울어져 있지 않아요. 약간 곱게 서 있어서 시야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 창문 주변도 잘 보입니다. 모서리 쪽에 약간의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러를 보면 스포일러가 보이지 않아요. 뒤를 보면 시야가 좋은데 미러를 보면 여기 보세요. 스포일러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 없는 것 같아요. 디자인을 얼마나 잘했는지 보세요. 스포일러가 있다는 것도 모를 정도예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정말 잘했어요, 혼다. 저는 이게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이제 여기서 이 각도에서 다시 한번 뒷좌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로 가보면 스위스 소재가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을 열 수 있어서 다양한 물건을 넣을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컵홀더 2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플라스틱으로 멋지게 디자인된 트림이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동 정지 버튼이 있어요. 여기서 다양한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고 R 모드도 있습니다. R 모드를 누르면 바로 R 모드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계기판의 디자인이 달라지고 훨씬 멋지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양한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컴포트 모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는 컴포트 모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엔진은 정말 조용합니다. 그 다음에는 스포츠 모드가 있고 또 인디비주얼 모드가 있습니다. 인디비주얼 모드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주행 방식을 설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디비주얼 모드로 들어가서 위쪽에 커스터마이즈로 가면 차량의 주행 모드를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엔진은 컴포트, 스포츠, 그리고 R 모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은 컴포트, 스포츠, R 플러스, 플러스 R 모드가 있습니다. 서스펜션도 컴포트와 R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엔진 사운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운드를 좀 더 공격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브 매치 기능과 계기판도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멋집니다. 제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정말 멋진 기능이에요. 이제 리뷰가 끝날 때까지 다시 컴포트 모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 하나이자 정말 마음에 드는 점은 바로 이 기어 시프터입니다. 정말 환상적이에요. 메탈릭한 재질과 제작 방식이 정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낀 점은 다양한 기어로 변속할 때도 정말 환상적이라는 겁니다. 정말 스포티하게 느껴지고 정말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정말 실제로 느껴지고 환상적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고 디자인도 멋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휴대폰을 위한 무선 충전, USB 포트 2개 12V 포트가 있습니다. 정말 유용한 기능들이죠. 그리고 글러브 박스도 꽤 큰 편입니다. 그리고 저기에는 LED 조명이 있어서 일반 차량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디자인이 있습니다. 타입 R 시빅 로고와 모델, 그리고 제작 번호도 볼 수 있고 모든 곳에 부드러운 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송풍구와 대시보드의 아름다운 통합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 부분도 일반 혼다 시빅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또 다른 점은 공조 시스템입니다. 사용하기 정말 쉽고 물리적인 버튼이면서도 동시에 정말 아름답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풍 속도와 온도를 볼 수 있습니다. 조작과 조정이 정말 쉽고 여기에도 물리 버튼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정말로 이 기능이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했어요, 혼다. 모든 부분에서 혼다가 정말 훌륭한 일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동 버튼은 여기 있고 빨간색으로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앞뒤로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칸타라 소재로 만들어져서 그립감이 정말 좋고 스티어링 휠이 정말 훌륭합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품질도 좋습니다. 크기도 적당하고 운전석에서 조종석과 모든 곳의 시야도 좋습니다. 이제 조종석을 보면 운전 모드를 바꿀 때마다 항상 볼 수 있는 완전 디지털 계기판이 있습니다. 운전 모드를 바꿀 때마다 계기판의 디자인과 색상도 함께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 R을 볼 수 있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제 그게 전부입니다. 여기에는 볼륨 음성 명령, 트랙을 조절하는 컨트롤러가 있고 이쪽에는 크루즈 컨트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시승할 때 차선 유지 보조 같은 기능들과 함께 모두 테스트해 볼 예정입니다. 좋아요. 위쪽 천장에는 SOS 버튼, 정보 버튼이 있고 LED 조명도 있습니다. 여기 위쪽에는 일반 할로겐 조명이 달린 거울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LED가 아니에요. 그리고 위쪽에 손잡이도 있습니다. A필러 양쪽에도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A필러가 비교적 얇아서 시야가 정말 훌륭하다는 점도 눈에 띄네요. 즉 A필러 기준으로 보면 아마도 최고의 시야를 제공하는 차량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정말 멋진 시야를 자랑합니다. 이제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끝나면 영상도 마무리될 것 같네요.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건 화면 크기가 거의 동일하고 디자인도 아주 잘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물리 버튼도 몇 개 있습니다. 볼륨, 홈, 그리고 뒤로 가기 버튼이 있어서 사용하기 아주 쉽습니다. 홈 버튼을 한번 누르면 전체 메뉴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 차량의 모든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멀티미디어 시스템에 대한 별도의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제 채널에서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정말 빠르게 가장 중요한 변화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이 헌다 럭 R입니다. 여기 헌다 럭 R로 들어가면 차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냉각수 온도, 오일 온도, 오일 압력, 부스트 압력, 흡입 공기 온도, 외부 공기 온도 등이 표시됩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G미터가 있는데 여기서 3D 디자인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슈퍼 엑스트라 오토 스코어링이 진행 중인 것도 볼 수 있어서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 트랙에서 주행할 때 이 시스템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곡선 주행, 브레이크, 가속 등에서 당신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이런 점이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는 휴대폰용 애플리케이션도 제공되어 이런 모든 정보를 저장해서 휴대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 정말 흥미롭고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오토 스코어가 있어서 점수를 보여줍니다. 이 점수도 앱에 저장할 수 있어서 데이터 로그와 설정을 확인하는 것이 정말 흥미로울 거예요. 설정 메뉴에 들어가면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보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 차 전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포츠카의 목적에 딱 맞게 완벽하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이제 차량 설정에 대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서는 운전자 설정, 계기판, 조명, 키리스 출입 등 차량의 모든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비, 개별 설정도 있습니다. 개별 설정에서는 앞서 보셨던 모든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뒤로 가면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사각지대 감지 기술, 차선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을 활성화할 수 있고 또한 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말 많은 유용한 기능과 안전 기능들이 있습니다. 또한 조명도 조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반 설정에서는 언어, 시스템, 사운드, 카메라를 변경할 수 있고 모든 앱과 스마트폰 연결 기능도 있습니다. 아직 못 보셨다면 제 채널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 멀티미디어 시스템에서 안드로이드 폰과 애플 카플레이 폰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제 채널에 별도의 영상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여기 최근 몇 킬로미터의 연비가 나와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일반 버전과 동일한 시스템입니다. 모든 앱으로 들어가면 여기에서 모든 앱을 볼 수 있습니다. 차에 있는 모든 기능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빠르고 반응도 좋습니다. 저는 이게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몇 가지 바로가기가 있어서 차량의 바로가기 기능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이 차가 마음에 드시나요? 보세요.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뷰입니다. 이 지미터가 있는 뷰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바로 이렇게요. 어쨌든 모든 걸 다 설명한 것 같아요. 혹시 뭔가 빼먹은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것도 빼먹지 않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에 댓글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위스에 계시거나 근처에 계신다면 브로니엘 가라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 전화하셔도 되고 직접 방문해서 둘러보셔도 되고 차들도 구경해 보세요. 최신형 혼다 차량들이 있고 정말 친절하세요. 링크는 설명란에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혼다 시빅 타입 R에 대한 제 평점은 1점에서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완벽한 차이고 가격도 정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버전보다 더 비싸진 건 알지만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간의 인플레이션으로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이 가격을 올렸잖아요. 그리고 품질이나 제공되는 것들을 보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정말 좋은 차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 여기서 유용한 정보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아직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에 무엇이든 질문해주세요. 좋아요, 공유, 구독도 잊지 마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놓치지 마세요. 같은 차로 진행한 시승 영상도 제 채널에 따로 올릴 예정이니 그 영상에서 차와 함께 재밌는 시간 보내요. 도로에서 어떤지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꼭 확인해 보세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곧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